을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3차 방정식의 켤레근부터 해서 쭉 진도를 나가고 아마 연립방정식을 다 끝내지 못할 거고 연립방정식 앞부분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유형 13번, 14번? 아니다, 13번, 14번 아니지. 한 15번 정도? 15번, 16번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근데 그거는 시간 보고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유형 9번부터 켤레근이 나오는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한 근은 그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켤레근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켤레근이라는 건 결국에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인다. 그게 그 두 개는 어떤 근이냐? 무리수 근이거나 또는 복소수 근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무조건 쌍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켤레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결국엔 켤레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했었는데,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내가 거듭 강조했었던 부분이 켤레근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켤레근이 나왔으면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 거야. 왜 그러느냐? 켤레근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이 둘을 더하거나 또는 이 둘을 곱하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더하거나 이 둘을 곱하면 이 둘이 뭐가 된다? 합과 곱은 정수가 되거나 또는 뭐 자연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값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을 활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라 라고 2차 방정식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에서도 지금처럼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그리고 켤레근이 나왔기 때문에 뭐로 풀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거다. 그러면 앞에 거랑 이렇게 똑같이 풀 거면 뭐가 다르냐? 3차 방정식은 미연아. 정신 시작부터 그런 거야? 아니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근이 3개죠. 그치? 근데 켤레는 쌍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2개씩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켤레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겠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2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베타와 감마가 얘와 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알파는 여기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서 저기다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둘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두근의 합은 이 두 개 더하면 2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저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2개씩 한번 곱해볼게요. 알파와 얘는 1 플러스 루트 2고, 얘는 베타 감마 이 둘을 곱한 거니까 이 둘을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의 알파니까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쭉 계산해보시면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나올 거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a분의 c를 계산하면 얘는 b가 될 거다. 마지막으로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 마이너스 알파에도 마이너스 a분의 d로 계산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d로 계산해보면 얘는 3이 나온다. 즉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주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a,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되게 1차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4차 방정식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이야. 왜? 4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로 안 배워. 교육과정상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요. 4차 방정식은. 그치만 4차 방정식도 결국엔 켤레근이 존재할 거거든. 그러면 4차 방정식이 켤레근이 됐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뭐를 더 얘는 이제 너무 1차원적인 방법이고 근각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건 너무 1차적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냐? 봐봐. 요 세 개의 근이 있어. 그런데 이 두 근은 항상 쌍이야, 쌍. 쌍이야. 그러면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세웠어? x제곱에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의 두 근의 곱 이렇게 썼었어. 이런 식으로 썼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알파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럼 이 앞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면 얘가 곧 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 어떤 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쭉 있는데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져. 근으로 가져.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아,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이야. 알파를 근으로 갖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겠네. 그러면 3차니까 뒤에 2차가 있겠죠. 그 2차는 얘를 갖는 2차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상수항 보세요. 마이너스 3이죠.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3,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3 해서 전개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상 4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지금 4차 방정식 725번 볼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3, 4차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떤 4차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그 4차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2i와 1 플러스 i다. 그럼 얘에 대한 켤레인 2i와 얘에 대한 켤레인 1 마이너스 i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래 놓고 켤레근이 나왔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한다. 근데 4차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씩 쌍이 되는 애들이 따로 본다고. 얘를 근으로 가져야 돼. 또 얘도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1차적으로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0이고요. 두 근의 곱은 4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가 돼. 괜찮아?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근을 갖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걸 써보면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두 개씩 쌍을 이루는 2차 방정식을 쓸 수는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 4차 방정식은 뭐가 된다? 이 둘의 곱인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전개하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결국엔 켤레근이 나왔을 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 변함이 없다. 그치만 3차, 4차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짝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똑같은 건데 724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설명했던 거 그냥 적용시켜서 푸시기만 하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724번.
그 최고차 항해수 A 있으면 그냥 A는 맨 앞으로 빼버리면 돼. 방금 풀었던 거에 맨 앞에 그냥 A만 붙이시면 돼요. 풀었어? 맨 앞에 A는 어디 갔어? 1이라서. 아, 그대로 그냥 돼가지고? 오케이. 답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27번에 뭐 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두 허근이 알파와 알파 제곱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쵸? 너 왜 이제 와? 저 체육대. 체육대회 하고 왔네 그래도? 아니 오늘 한 거 아니고 교육 보고 왔어. 아이, 체육대회를 오늘 한 게 아니라 오늘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럼 체육대회는 언제? 다음 주는. 빨리 앉아. 늦지 말고 좀, 준민아. 응? 또 봅시다. 알파와 두 허근 알파가 있고 알파 제곱이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둘이 켤레 관계겠죠? 그치?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알파 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알파 바와 알파 제곱이 같은 거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거 앞에서 복소수에서 이런 거 배웠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알파에다가 일단 지금 뭐 A, B 없죠? A 플러스 BI를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알파 바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보시면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A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같은 거고 마이너스 B와 플러스 2AB가 같은 거다. 그러면 따로따로 써볼게요. A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B는 2AB와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B가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 왜냐면 허근이라고 돼 있는데 B가 0이면 허근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B가 0은 아닐 거니까 B를 전부 다 나눠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쭉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 다음 과정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해되니? 주민이 앞에 거 못 들은 거는 내가 영상 계속 앞으로 찍을 거거든? 매 수업마다 찍을 거니까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앞에 거 다시 풀어봐야 됐고 꼭 들어야 돼. 그냥 대충 풀지 말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유형 10번 볼게요. 유형 10번에 x세제곱은 1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x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라는 애가 나와요. 사실 쓰는 거는 W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W는 좀 각지게 그려야 되는 거고 오메가는 이렇게 둥글게 그리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한 문제에 W랑 오메가가 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W가 애초에 수학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W로 쓰시면 돼요. 평소 쓰던 대로. 읽을 땐 그냥 오메가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럼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 볼 건데 그럼 x세제곱은 1이라는 것도 결국 방정식이야. 그리고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1을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보면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될 거고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근은 1이라는 근이고요. 그치? 근데 우린 지금 무슨 근을 보고 있으니까 허근을 보고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얘에 대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직접 한번 구해보자, 오메가를. 뭔지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마이너스 3 해서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얘를 오메가라고 불러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오메가는 하나잖아.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몇 개야? 두 개잖아. 맞죠?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썼느냐? 오메가는 플러스를 오메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오메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메가와 다시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성질이 어차피 똑같아. 문제에서 쓰는 성질이 어차피 똑같다 보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든 상관없이 오메가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러스를 오메가로 불러요. 그럼 마이너스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되는 거겠죠. 오메가의 켤레가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메가라는 애에 대한 거고 결국에 그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성질은 원래 책에서는 총 3가지 성질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3가지 성질을 일단 다 보여드릴 거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3번째 성질은 모르셔도 돼요.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오메가는 결국 근이잖아, 근.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근의 성질이에요. 준민아, 그럼 대답해봐. 근의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근은 뭘 할 수 있다? 2글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걔가 1이 근이래. 그럼 1을 뭐 할 수 있어? 그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그게 근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메가도 결국 근이잖아. 허근이든 실근이든 근이잖아. 그럼 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 된다? 1이 된다. 근데 또 오메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거.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다 그랬죠. 즉 여기다가 내가 바를 붙여도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고요. 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똑같은 성질을 짓는 거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만약에 켤레가 나왔다. 만약에 어떤 문제에 오메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디귿 리을 같은 거 오메가도 있고 오메가 바도 있어. 그럼 뭘 활용할 수가 있다? 켤레가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3차 방정식 말고 2차 방정식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인 1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를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지. 그럼 이 둘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로 같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오메가를 전부 다 나눌 거야. 오메가를 전부 다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문제 풀 때 쓰지 말라고 하냐면 얘를 쓰는 근거가 없어요. 무작정 이거 이런 식인 거야. 무작정 오메가 제곱이 나왔으니까 그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만약에 그렇게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공식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뭔 소린지 이해가? 만약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문제에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 오메가 제곱 나왔네.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 공식을 활용해서 오메가 바로 바꿔. 만약에 이렇게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얘도 이 공식이 필요 없어. 어떻게 바꿔? 얘를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린 거야 결국엔. 근데 이게 뭐야? 결국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쓰는 순간 위아래가 돌아 막.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위에 걸 밑에 걸로 고쳐서 풀어. 그러니까 단계가 오히려 더 늘어나. 얘를 쓰는 순간.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괜히.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있기도 하고 책에도 적혀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세 번째 공식은 쓰지 않는다. 쓰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너네 근의 공식 알잖아. 그치? 그럼 근의 공식 언제 쓰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될 때 쓰죠.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을 구하고 싶어 이것처럼. 그때 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든 간에 그걸 언제 쓰는지가 더 중요해.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결국 문제를 풀잖아.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식들을 언제 쓰는지를 익히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정해져 있어. 근각계수의 관계는 언제 쓰느냐?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쓴다. 예를 들어서 요거 봐봐. 이런 거. 분수의 덧셈이니까 우린 이 둘을 뭐 할 거야? 통분하겠죠. 그치? 이 둘을 통분하겠지? 그럼 이 둘을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분모가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분자는 요렇게 곱해질 거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전개해보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그 다음 분자는 뭐 그대로 2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에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1이 될 거고 얘니까 1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1이 돼서 뭐가 된다? 3분의 3이 돼서 답은 1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켤레가 나왔을 때 또는 그 켤레에 대한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쓰는 거야. 이해가? 뭐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봐봐. 결국 오메가 문제에서 어려운 건 다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서. 그럼 얘를 도대체 언제 쓰느냐? 일단 첫 번째 공식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공식은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공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둘 다 언제 쓰느냐? 차수 낮추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기억 봐봐. 몇 차식이야? 100차식이죠. 우리는 100차식을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차수 낮추기를 하겠다. 차수를 낮추겠다. 뭘 가지고? 이 두 공식을 가지고. 근데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예요. 왜 그러느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지. 그치?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오메가가 있어. 그 다음 오메가 제곱이 있어.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이 있고 오메가 네제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고 쳤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즉 오메가가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1이지. 그럼 그 다음은 오메가, 그 다음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은 또 1.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몇 개씩 지금 도는 거야? 3개씩 도는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0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를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 3개씩 돌아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아 오메가겠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요 앞에 오메가 99제곱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뭐로 바뀔까? 1로 바뀌겠죠. 또 요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98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겠어?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몇 차로 줄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활용하니까 식이 몇 차식으로 줄어들어? 2차식으로 줄어들어. 맞지? 오메가 제곱만 남으니까 상수 1이랑. 맞죠? 그럼 2차식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은 얘를 쓰는 거야. 2차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이렇게 3개가 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3개를 더하면 0이 돼요. 오메가 제곱, 그 다음 1 더하면 0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3개씩 돌기 때문에 그 3개를 더하면 0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얘를 한번 보자. 얘를 한번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해서 한번 끊고 그 다음 또 3개 있겠죠. 또 끊고 계속 끊다 보면 걔네들이 합이 결국 몇이 될 거다? 전부 다 0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100제곱까지 항이 총 몇 개야? 총 101개죠? 그치? 오메가가 총 100개 있고 그 다음 앞에 1이 있는 건데 총 101개지? 근데 그게 3개씩 돌아. 3개씩 도니까 총 몇 개가 묶이고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눠지는 건 33, 즉 33개가 묶이고
몇 개가 남는다? 나머지는 2.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개씩 계속 끊겨. 그런 게 33개 묶였고 나머지 2개 남을 거야, 뒤에. 그 뒤에가 오메가 99제곱과 오메가 100제곱이겠죠. 그럼 오메가 99제곱은 1이고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니까 답은 1 플러스 오메가가 된다. 해서 구하는 건데 내가 그 복소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냐면 봐봐. 이렇게 쭉 적어볼게. 그럼 1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또 1 오메가 제곱 이렇게 쭉 적어볼게. 그래서 내가 앞에서 3개씩 끊었어. 그럼 얘 0이지. 그 다음에 3개 끊어도 0이죠. 근데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쳐볼게. 이렇게 3개 끊어도 몇이야? 0이야. 이번에 여기서부터 끊어도 0이야. 또 여기서부터 끊어도 0이야. 맞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결국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101개라는 거 알았지? 그 2개 남는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뒤에 2개가 남든 앞에 2개가 남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답이 그냥 얘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끊든 출발점이 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나머지만 구하면 된다. 몇 개가 남는지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공식 집어넣어서 이거 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뒤에 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방금 우리가 했던 건 x세제곱은 x세제곱이 1일 때의 허근 오메가를 봤었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의 허근 오메가를 한번 볼게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번에는 봅시다. 얘를 일단 지우진 않을게요. 얘와 뭐가 다른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볼 건데 하여튼 보시면 주민아 성적표 나왔니? 등급이랑 안 나왔어? 아니 수학 등급 컷은 안 나왔어? 왜 안 나와? 미연이 나왔어? 등급 컷 안 나왔어? 학교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는 건가? 왜 안 나오지? 하여튼 그 등급 컷 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점수만 쭉 입력만 하면 나오는 건데 왜 안 만들지? 아무튼 봅시다. 수행평가는? 너 뭐 발표 수행 있지 않았어? 했어? 저 아직도 한참 뒤에 한참 뒤야? 계속 밀렸어? 24번인데 아직도 13번인 거 같아요. 미연이 수행평가 뭐 있어? 나온 거? 없어 아직? 수행평가 할 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준비도 그거 발표하는 거 별거 아니어서 뭐 그렇긴 한데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근데 이제 막 그런 건 안 돼. 예전에 PPT를 만들어 달라는 애가 있었어.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상식에서 벗어나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 했어.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오겠대. 근데 진짜 만들어만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달래. 그 내가 이제 한 소리 했지. 이제 뭐 하는 짓이냐. 이제 막 뭐라 했는데 그 정도면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문제나 이런 거 만들어 두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봅시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볼게요. 그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를 넘겨서 보면 되겠지? 똑같이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오메가는 결국 여기서 나오겠죠? 그럼 똑같아. 첫 번째는 대입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 1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지금 얘와 비교해보면 부호만 달라요. 각각의 식들이 부호만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헷갈려. 그래서 이 공식들은 그냥 외우시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둬야 안 헷갈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질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에서 가장 너네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봐봐. 우리 아까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몇 개씩 돌았어? 3개씩 돌았어. 근데 얘는 세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6제곱이 1인 거지. 얘를 제곱해야 1인 거지.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 몇 개씩 도는 거야? 6개씩 도는 거야. 이해가? 그럼 그 6개씩 어떻게 도는지를 써보면 그냥 계속 오메가 곱하시면 돼요. 오메가 있고 그 다음 오메가 제곱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또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 1 해서 요렇게 6개가 도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부호만 달라. 그래서 그냥 숫자가 몇인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개씩 돈다라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오메가에 대하여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1 있죠? 그치? 그럼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n제곱을 해봐라는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떡하니 있지. 그럼 내가 얘를 반대로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얘 봐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죠. 그러니까 얘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그치? 결론 저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오메가 제곱의 n제곱과 오메가 바의 n제곱이 같아지는 n값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가 있어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결국 규칙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부터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1을 넣어서 1을 넣었을 때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아지는지를 본다. 또는 2 넣으면 오메가 4제곱과 오메가 바의 제곱이 같아지는지를 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계산해 보시다 보면 규칙이 나옵니다. 규칙이 나와요. 두 번째, 얘를 식을 조금만 더 변형을 할 건데 식 변형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여긴 오메가고 여긴 오메가 바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오메가로 바꿀 거야. 그래야 이제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꾼다?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꾸고 싶다. 그건 뭐로 한다? 이 두 번째 공식으로 한다. 그 둘에 대한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거든. 오메가를 반대로 넘기면. 얘를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메가 바는 1 마이너스 오메가다 라고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를 쓰든 상관없어. 그럼 얘를 한번 써보면 얘가 오메가 바가 뭐가 된다? 오메가 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오메가 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오메가 n제곱 분의 1이 되지. 얘는 오메가 2n제곱이죠. 이 둘 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걸 반대로 넘겨보자. 그럼 오메가 몇 n제곱이 돼? 3n제곱이 되고 그게 1이지. 괜찮아? 여기가 괜찮아? 아까 했던 거. 오메가는 몇 제곱을 해야 1이 된다? 6제곱을 해야 1이 되고 그게 계속 돈다는 거죠. 즉 3n이 몇의 배수여야 돼 그럼? 얘가 6개씩 도는데 6번째가 1이야. 그럼 얘가 뭐의 배수? 6의 배수. 근데 3은 이미 있네? 그럼 n이 무슨 수면? 그치. n이 짝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5개예요. 50가지의 짝수의 개수. 25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더 식을 변형해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부터 넣어보면 1은 안 되고 2는 되고 3은 안 되고 4는 되고 이런 식으로 짝수만 돼요. 몇 개 넣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도 짝수라는 걸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학교 시험에서 오메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뭐 733번 유형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728번 유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둘 중 한 문제 정도는 이런 유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까지 오메가 문제는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유형 11번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지만 활용 문제는 그냥 식을 작성할 수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736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736번.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똑같아요. 기둥이니까.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준민이 숙제는 해왔니? 얼마나 남았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클린 시간 내에 끝내. 그리고 클린 시간 끝나면 숙제 다 끝나면 채점하고 오답 노트 받아. 하고 여기다 써 오답 틀린 거 거기다 써서 조교쌤한테 내면 만들어 주실 거야. 뭘 그렇게 유심히 봐. 다른 거 말고 그냥 너 이름이랑 틀린 번호만 쓰면 돼. 그러면 너가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는 동안 조교쌤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실 거야. 너 틀린 거에 대해서. 그럼 그거 받아서 그것까지 숙제로 하면 돼.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해오면 숙제가 줄어. 클린 시간에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오세요. 이현이 알겠지? 아직 중간고사 끝나고 마음을 다 못 잡았어? 우리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6월 마지막 주더라고 시험이. 6월 25일이었나? 25일에서 7월 1일 그 사이에 다 시작하더라고. 6월 마지막 주 그 주간에 다 시작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해봤자 7주 남았어요. 7주. 그래서 우리 딱 3주 정도 이거 센으로 하고 나머지 4주 정도 시험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 금방. 그런 거니까 좀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 1학기 끝이야. 기말고사 보면 우리 공통수학 2 해야 돼. 풀었어? 결과 없어요. 거의가 없어.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봐. 그럼 왼쪽 오른쪽 따로는 구할 수 있잖아. 무슨지 이해가? 한번 볼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피는 결국 밑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x 플러스 1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맞죠? 이제 밑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오각형인 거야. 그래서 오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이 위에 삼각형을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자르면 왼쪽 사다리꼴의 넓이와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한번 해볼게. 위에 거 말고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한번 해보면 일단 얘 넓이부터 구할 건데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이 길이는 얘가 얘와 달라붙는 거잖아. 이렇게 접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될 거야. 근데 이 길이는 뭐가 될까 그러면? 얘가 얘와 달라붙었어. 그럼 얘와? 그치, 얘가 달라붙겠지. 그치, 이렇게 말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x가 된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더하기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만큼이 x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긴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x가 될 거고, 여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둘을 더하면 2분의 1에 2x 플러스 2 곱하기 3이 된다. 얘가 밑면의 넓이. 여기다가 뭐를 곱한 게? x 플러스 1을 곱한 게 뭐가 될 거다? 195가 될 거다.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서 인수분해해서 x값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37번도 도형 문제여서 같이 볼 건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라 쭉 나와 있고, 그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 안에 반원이 지금 접해 있는, 쟤를 뭐 내접한다라고 부르는데, 내접해 있는 저런 모양이다. 그랬을 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각각 S와 L이라고 하면 S제곱 마이너스 L제곱이 8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보시면 여기가 지금 X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BC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4배다. BC의 길이가 저 위에 있는 AD의 4배다. 그러니까 여기가 4X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4X인데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래. 그러면 결국 둘레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요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요 길이부터. 우리 중학교 때, 중학생 중3 때 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D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원에다가 요렇게 접선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지. 또 D라는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여기다가 접선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즉 여긴 X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만큼 이 길이는 C라는 점을 기준으로 접선이라고 보면, 여기서 또 C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접선을 그렸으면 이 길이는 4X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5X가 될 거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도대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길이를 그대로 내가 여기다가 옮겨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 여기 5X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될 거고? 3X가 되겠죠? 왜 여기가 X일 거니까? 그럼 여긴 뭐가 돼? 4X가 되겠죠. 그럼 높이는 4X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됐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S, 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4X고요. 여기 4X고 위에 X니까 5X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4X의 제곱에서 빼겠다. 뭐를? 둘레의 제곱. 둘레는 4X, X, 5X야. 맞죠? 그러면 14X의 제곱을 빼겠다. 그랬을 때가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서 답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3, 4차 방정식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유형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눠져는 있어. 다양하게 나눠져는 있는데, 그 유형들이 막 풀이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겹치는 애들이라 연립 2차 방정식은 뭐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보시면 맞다. 너네 슬슬 그거 학교에서 조사하니? 2학년 때 하는 선택 과목? 조사했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대?
나머지는 아직 5월 좀 말에. 5월 말에 한대.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하는 건 1차 조사에서 확정은 아닐 거거든. 지금 그냥 인원 조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은 아마 2학기 때 할 거야. 2학기 때 할 건데 선택 과목 할 때 특히 이제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할 거냐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할 거냐를 고민을 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 고민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그런 뜻인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뭐 너네가 그게 바뀌면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몇 과목을 골라야 되는지는 이제 정확히 나와봐야 아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또 다를 거고 나와봐야 알겠지만 원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골랐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 애들은 3과목을 골라서 그 3과목을 과학 3과목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사회 하나 과학 2개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있는 거고 문과 애들은 사회 2개 과학 하나 아니면 사회 3개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과학 3개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이과 애들한테는. 왜냐면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너네가 과학을 2과목만 했어. 근데 그 2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본인이랑 안 맞는 거야. 그럼 수능을 볼 수가 없어. 수능 본다고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3개를 해놓고 그 3개 중에 자기랑 맞는 2개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어차피 수능을 통합과학을 보잖아.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 굳이 수능이랑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할 때 너네 진로에 맞는 것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본인 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쉽게 말하면 너네 생기부에 써놓은 그 장래희망 써놓잖아. 요즘도 써놓지 장래희망. 아니야? 생기부에 장래희망 써놓지. 조사하지 않니? 5월 초에. 그래서 무슨 그 진로랑 관련 있는 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인이 공대 쪽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물리는 거의 이제 필수로 듣는 편이고 근데 내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물리를 배우잖아. 물리 파트가 있잖아. 근데 그 물리 파트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2학년 때 물리는 못 들어요, 사실. 좀 밖에 물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그래요. 물리는 갈수록 어려워져서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본인이 1학년 때 내가 물리 파트를 배웠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실상 공대를 포기하셔야 돼요. 공대는 거의 무조건 물리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 공대는 포기하셔야 되고 이제 공대를 포기한다는 건 이제 순수 과학으로 간다는 거야. 생명과학과나 뭐 화학과나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뭐 공대 아니고도 뭐 다른 과들도 되게 많아서 난 무조건 공대를 가야 된다. 아니면 공대 난 무슨 과를 무조건 가고 싶어. 그게 아니면 뭐 본인 선택이에요. 물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를 들으시고 그 외에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진로랑 연관짓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예상하는 건 원래 지금은 3개를 들으면 보통 2개는 진로랑 관련된 걸 듣고 나머지 하나는 지구과학을 많이 들어. 왜냐면 지구과학이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쉬워. 다른 과학에 비해서. 다른 나머지 3개에 비해서 모라생 중에서 모라생보다는 지구과학이 쉬워. 그래서 3개를 듣겠다 하면 지구과학을 많이 껴서 듣거든. 근데 내가 예상해 보는 건 3과목까지 듣는 애들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애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학에 있는 과 중에 지구과학이랑 연관된 게 별로 없거든. 왜냐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게 뭐 지각변동 아니면 에너지 뭐 이런 건데 너네가 뭐 에너지 관련된 과를 가는 게 아니면 거의 관련이 없을 거야 아마. 에너지 관련 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 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애는 많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공대 선택하는 물리랑 그 외에 화학이나 생명 중에 결국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과학을 3과목을 다 듣는 게 아직도 좋긴 해. 내신 따는 데 있어서. 근데 부담이 크긴 해. 근데 본인이 과학을 좋아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과학을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면 이제 3과목을 다 들으면 셋 다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 다 잡으려다가.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보자. 내가 2과목을 들을 거냐 3과목을 들을 거냐. 그리고 문과 애들은 보통 과학을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 그래서 보통 문과 애들은 사회 3과목을 듣고
이과 애들은 과학세 과목을 듣고 싶은데 이제 본인의 능력상 3개를 다 하긴 힘들 것 같아서 2개에다가 생윤을 보통 많이 들어요. 생윤이 선택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등급을 따기가 쉬워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선택 과목은 이제 나중에 고민이 되거나 하면 가져오세요. 그 가정통신문을 어떤 과목이 있는지 내가 좀 보고, 학교마다 그게 조금씩 다를 거거든. 이제 그 고교학점제로 오면서 그게 다를 거라 학교마다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보고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만약에 3개를 골라야 돼 그러면 과학 2개에다가 이제 사회를 고르는데, 이제 요즘 이제 새로운 과목들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냥 사회 이게 아니라, 그냥 생윤 이게 아니라 뭐 막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지금 교육청에 올라온 건 무슨 생활과학, 뭐 스포츠와 생활, 뭐 이런 이상한 거 많더라고 과목들이.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 달라 지금. 그래서 고민되시면 갖고 오셔서 나랑 같이 상의를 하고, 결국 선택은 너네가 하는 거긴 해. 나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고, 이런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과학 세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문과면 결국에 과학을 듣긴 해야 돼.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졸업을 하려면 한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이과 애들도 사회 과목을 무조건 하나는 들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과학을 2학년 때 들을 거냐 3학년 때 들을 거냐를 고민하셔도 되고, 뭐 그런 거 자유롭게 고민하시고,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봅시다. 유형 12번 연립 2차 방정식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유형을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은 일단 크게는 2가지로 나뉘어. 크게는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2개야. 크게는 2개인데 그 안에 이제 짜잘한 게 나뉘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은 그냥 푸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은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 2차 연립 방정식은 둘로 나뉘어. 그게 그 둘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애들도 또 2개로 나뉘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공통근이라고 부르는 이렇게가 있는데, 사실 이 두 파트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딱 여기까지야. 근데 간혹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그 교육청 지침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은 내지 말라라는 게 지침이야.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강화된 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해. 우리 지금 앞에서 그 중간고사 때 내가 수업하면서도 몇 개 얘기했었잖아.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라고 얘기했던 게 다 안 나왔거든. 이번 시험에서도 전체 학교들 다 비교해보면 안 나와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표 문제 정도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 대표 문제 정도는. 왜냐면 너네가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줬을 때 그건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근데 그게 부정방정식인지 모르면 어떡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부정방정식 가르쳐줬으면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저희 부정방정식 했어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뭔지 정도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지 정도는 그 정도만 딱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차와 2차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준민아 봐봐.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워. 중2 때 배워요.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배워? 어떻게 하는 거야? 연립 1차 방정식? 예시를 써줄까? 말로 하기 힘들지? x 플러스 2y가 3이고 2x 플러스 3y가 7이야. 이건 어떻게 풀어? 그치? 여기다가 뭐 곱해서? 위에다가 2 곱해서 2를 빼줘. 왜 그렇게 해? 2를 곱해서 2를 빼면 뭐만 남아? y만 남지. 그치? 그게 연립의 핵심이야.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여야 되고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여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 식들을 가지고 연립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소거가 목적이야. 소거.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그런데 그 1차 방정식에서는 그 방법이 뭐다? 곱해서 빼는 거다. 그런데 이 문제 봐봐. 지금은 1차와 2차야.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빼. 그래서 문자를 없앨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가 y가 있고 여기가 y제곱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를 곱해서 뺄 거야. 그럼 여기다가 y를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2xy가 되고 여기다 y 곱하면 플러스 y제곱은 y가 돼. 그러니까 뺀다고 해서 y가 사라지냐고. 안 사라지죠. 다른 데가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 1차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예를 들어서 2x를 반대로 넘기면 y는 1-2x가 되겠죠. 그치? 그럼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1-2x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니까 1-2x의 제곱이 되고 전개하시면 5x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인데 13이 넘어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는 0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가 5, 1에 6, 2에 마이너스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마이너스 5분의 6 또는 x는 여기서 나오는 거 2가 될 거고 그때 y 값도 구해 주셔야겠죠? 그때 y 값은 y는 1-2x니까 여기다가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1-2x니까 5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12, 17 되겠네요. 이렇게 6, 2, 12 이렇게 될 거고 또는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와 얘를 더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470번 한번 풀어보세요. 740번 한번 풀어보세요. 740번. 풀어보셨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3y를 반대로 넘기면 x는 1 플러스 3y가 될 거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각각 집어넣어서 y를 구하시면 돼요. y를 구하면 x 값이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둘을 빼보시면 답이 나온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4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연립방정식이 있어. 얘 연립방정식이 있고 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통인 해가 있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둘을 연립을 한다라는 건 그게 바로 공통인 해를 찾는 거거든.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겠다가 연립한다야. 그치? 그런데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거에 공통인 게 있대.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식을 뭐 하는 걸? 다 만족하는 거죠. 다 연립하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엔 A가 있고 여기엔 B가 있네? 그치? 근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도 미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연립하면? 이 둘을 연립하면 돼요, 그냥. 알겠지? 이 둘을 연립하면 X가 뭐고 Y가 뭔지가 나오겠죠? 그걸 집어넣어 보시면 A, B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 13번의 2차 꼴의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을 보면 얘 봐봐. 얘.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의 x 값을 구해보면 x는 뭐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y가 되거나 또는 x는 y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 1차, 2차 연립방정식에서 어떻게 했어? 1차식을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가 대입했어. 그럼 문자가 사라져. 뭐가 다르냐고.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나와? x, 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져. 그 다음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방금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알 거야.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치? 2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올까? 4개가 나오는 거야. 왜? 얘 집어넣었을 때 2개 나올 거고 얘 집어넣었을 때 2개 나올 거니까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2차, 2차 연립방정식인데 분명히 2차, 2차 연립방정식인데 근이 2개래. 근이 2개래. 그럼 뭔 거야?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이다 라는 소린 거예요. 겹치는 근이 있구나 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43번도 그렇고 44번도 그렇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그걸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된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부정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하면 끝날 것 같고 오늘은 15번까지만 합시다. 활용은 너네가 연립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14, 15번까지 딱 합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끝내고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형 14번에 대칭식이 있는데 대칭식은 뭐였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 중에 첫 번째를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대칭식은 그냥 암기를 하시는 편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이 대칭식을 얘가 대칭식인지 아닌지 막 고민하고 풀 시간에 그냥 차라리 얘를 암기해서 푸시는 게 더 좋은데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냐면 대칭형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들을 얘기해. 쉽게 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의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몇이냐? 어떻게 풀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죠. 왜? 요 식의 형태가 딱 봐도 뭐야?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곱셈 공식 변형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바로 뭐 따로 고민할 거 없이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얘 봐봐. 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지. 근데 여기 플러스 xy 있으니까 마이너스 xy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로 바뀌어 있어?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해가? 그래서 대칭형은 원래는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칭형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얘도 지금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식이 정리가 안 돼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x 플러스 y를 그냥 뭐 a로 치환하시고요. x, y를 그냥 b로 치환해 버리세요. 결국엔 합과 곱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 애들이니까 그걸 치환해 보시면 첫 번째 거 a 마이너스 b는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a 제곱 마이너스 b는 7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뭐 할래? 그 다음 뭐 할 거야? 둘을 빼시면 되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둘을 빼시면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뭐 a제곱 마이너스 a고 여기서 여기 빼면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일 거고 0일 거고 그럼 2,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는 즉 x 플러스 y는 뭐가 될 것이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될 거고 x 곱하기 y는 즉 a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넘기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또는 여기다가 3 집어넣고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끝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 합이 마이너스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인 xy를 찾아야 돼. 또 합이 3이고 곱이 2인 xy를 찾아야 돼. 그걸 뭐로 찾으면 된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봐봐. 합이 마이너스 2야. 곱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이제 xy가 있으니까 t로 써보면 t제곱에 합의 마이너스 곱의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t는 1 또는 마이너스 3 되잖아. 근데 그 t가 뭐야? xy야 지금 xy. 그래서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인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인 거야. 이거 우린 대칭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칭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 다시 봐봐.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거의 해를 찾았더니 1과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만약에 x가 1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y는 1이 되는 거야. 지금 근이 어때? 대칭이죠. 그래서 우린 얘를 대칭형이라고 불러.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가 정석이야. 여기까지가 정석이야? 근데 봐봐.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구하는 건 그래 그렇게 해. 하면 되지. 이거 여기까지 구하는 건 쉽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귀찮잖아. 근데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뭐가 되도록 만들겠니?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겠죠? 그래야 구할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기서 또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게 만든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정수로 나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고민해봐. 얘가 지금 고민하다 보면 금방 되거든?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3인 숫자가 뭐가 있을까? 1과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이면 되겠네. 한 번 더 해볼까? 합이 3이고 곱이 2인 숫자는 뭐가 있을까? 1과 2 있겠죠. 그래서 1, 2 아니면 2, 1이면 되겠구나 해서 4개를 쓰시면 끝나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방금처럼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만들진 않으니까. 그럼 747번 보면 얘도 딱 문제를 봤어. 근데 여기서 식 변형할 거 더 이상 없어. 근데 식을 쭉 보니까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들이네. 그래서 내가 합을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해보면 a 더하기 b는 11이다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되죠. 그치? 그럼 a 곱하기 b는 30이 되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 써놓고 보니까 방금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합이 11이고 곱이 30이다? 맞아? 합이 11이고 곱이 30인 숫자가 뭐야? 5, 6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A가 5, B가 6. 아니면 반대로 A가 6, B가 5.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러면 얘 풀어볼게. 얘는 A니까 X 플러스 Y가 5고 X 곱하기 Y는 6이야. 뭐가 있을까? 합이 6이고 곱이 합이 5고 곱이 6이야. 그치? 2, 3 있죠? 2, 3.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X는 2, Y는 3. 아니면 X가 3, Y가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Y가 6이고 X 곱하기 Y는 5네. 합은 6인데 곱은 5네. 뭐 있어? 1, 5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X는 1이고 Y가 5다. 아니면 X가 5고 Y가 1이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X-Y를 한번 구해보래요. X에서 Y를 빼보래. 그럼 빼면 얘 마이너스 1. 빼면 1, 빼면 마이너스 4, 빼면 4.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해서 답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런 애를 대칭형이라고 부른다. 대칭형이라는 이름은 이게 위아래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대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유형 15번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분명히 연립방정식 1차와 2차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하면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맞죠? 748번 보면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을 하면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한 쌍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중근이다. 중근이라는 건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실근을 갖도록 해라. 실근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749번은 나랑 같이 푸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748번 풀어보세요. 748번. 그럴 수 있죠. 여기서 y는 여기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판별식 D는 0이다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k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두 문제가 다 똑같은 거니까 749번 보시면 얘도 그냥 빠르게 하고 끝냅시다. x는 y 넘기면 y 플러스 3이 되고 얘를 내가 여기다가 넣으면 집어넣어보면 지금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y 플러스 k가 0인 거고 얘 계산해보면 여기서 y제곱 여기서 y제곱이니까 2y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서 6y 3y니까 9y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앞에서 9 뒤에 k가 있고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보시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8, 9, 70이니까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뭐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은 8분의 9가 되겠네. 8분의 9보단 작을 거니까 8분의 9가 최대값이겠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수업한 것들 중에